2022년 9월 27일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여기에서 그가 먼저 앞에 내세운 것은 인구 감소, 그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 이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무엇인가를 한다고 하면 항상 이렇게 싸잡아서 하겠다. 순리대로 하는 듯 마는 듯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림을 그릴 때도 단번에 힘을 줘서 꾹꾹 눌러가면서 그림을 그리면은 그게 좋은 그림이 나오지를 않죠. 그런데 뭐든지 한꺼번에, 단번에, 그리고 빠르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 이거를 동시에 해결해 버리겠다.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전면 개편해서, 이번에도 전면 개편해서 그것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과학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아마도 과학과 데이터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AI라든지 디지털 플랫폼 정보라든지 하는 것도 뭐 내내 같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먼저 몇 가지 이상한데 하고 짚고 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구 감소라는 것은 인간의 문제입니다. 저출산, 이것도 인간의 문제고 인간 여건의 문제입니다. 이 돈이 아니라 하여튼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고령화, 이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오래 산다 하는 것을 또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조심스러운 하나하나가 다 조심스러운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동시에 해결하겠다. 이거는 인류 역사상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추세에 어떻게 현명하게 그때그때 행동 양식을, 정책을 거기에 맞춰 갈 것인가. 문제를 먼저 읽어내고 그 다음에 동행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단칼에 해결하는 게 아니고 그저 옆에서 나란히 그 발걸음을 놓치지 말고 나란히 동행하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았죠.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일단 위원회는 공무원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 특정한 집단이라든지 또 국민 대중의 뜻을 샘플로, 그래서 여론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 생각은 이래요 하고 또 대화를 하는 그런 곳이다. 그런데 이거를 실무위원회로 만들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권, 일종의 행정권을 가진 조직으로, 공무원 시험도 보지 않은 사람들을, 그리고 공무원으로 등록이 돼서 모든 법적 책임을 지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겠다.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를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 이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컨트롤 타워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요약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어찌됐든 뭐 인구 감소 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랬더니 이게 징검다리처럼 이걸 밟고 옆으로 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를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그러면 사람은 성년이 되면 무조건 자녀를 둘 이상 낳아야 된다 뭐 이런 것이고, 사람은 나이가 몇 살 이상 되면 무조건 사망해야 된다. 뭐 이렇게 안 하면 근본적으로 풀 수 없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풀기 위해서 지역 발전이 중요하다 하면서 지방 분권으로 튀어버립니다. 이걸 가지고. 그러면서 지역이 스스로 동력을 찾고 발전해야 한다. 그래, 윤석열 대통령은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은 지역 발전,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완전한 지방 분권, 그게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책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이 완전히 분권화를 하면 아이를 막 낳는구나. 지방이 완전히 분권화를 하면 노인은 적당한 나이가 되면 다들 알아서 척척 죽는구나. 일단 대통령이 그렇다고 하니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다. 그렇구나. 뭔가 하려는가 보다. 이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저출산 고령화위원회 이야기를 하다가 지방분권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지방분권이라는 것으로 그 다음에 요걸 징검다리로 본론으로 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를 가동하겠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겠다. 여러분이 이 중앙지방협력회의 제2국무회의 이거 익히 들어서 알고 있던 명칭이죠. 어차피 우리가 알아볼 거니까 여기선 그냥 갑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역 발전이라는 거는 진정한 지방시대, 달리 말해서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일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하겠다.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거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그것들이네, 모두 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 생각이 옳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를 했다. 새로 출범한 이랬으니까. 지방시대위원회도 만들었네. 그런데 그거를 세종시에다가 설치하겠다. 이게 이제 행정수도 이랬는데 사실은 거기를 수도로 하고 싶은 것이죠. 그 세종시에 설치를 해서 균형발전의 구심점을 마련하겠다. 그러니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을 세종시에 설치하는데 그게 지역 균형발전의 구심점인데 보니까 지역 균형발전 앞에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이게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금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을 개정해서 하고 싶었던 그거로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기억이 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방시대위원회를 행정수도 세종시에 설치하겠다. 이거를 위해서 벌써 보니까 한 6월 고 무렵부터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가면 진짜 보수들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고 지금의 대한민국 단일국가, 단일 독립국가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이런 국민들이 반대할 것 같으니까 상당히 눈치를 봤습니다. 자, 내일신문이 7월 25일 월요일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시행령으로 지방시 시대위원회를 설치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이제 그 기사입니다. 이 부분을 보면 이때 이걸 보수에게 들키면 안 돼서 미적거리고 있었구나. 지금 이 하겠다고 하는 행정수도 이쪽은 완벽하게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좌파 대중들이 나라를 아예 바꿔보고자 하는 그것이기 때문에 보수 쪽에서 이걸 알게 되면 분명히 이제 반대가 컸을 거 아닙니까? 이거를 이제 아니다 하고 있는 게 나타납니다. 내일신문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9월에 출범한다. 이게 지금 보니까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이미 그 자기들끼리는 알고 있었다. 균형발전 컨트롤타워 지방시대위원회를 이제 9월에 출범하고, 그런데 8월 말까지 지방시대위원회 20명을 시행령으로 우선 설치하고, 법률을 못 만드니까. 그 다음에 자치분권 균형발전 기획단을 한 80여 명, 이것도 대통령령으로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나중에 지방시대위원회도 지원을 하고, 균형발전위원회, 자치분권위원회 기획단 역할을, 그 기획단 역할을 미리 하도록 해서 이제 9월이 오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하고 자치분권위원회를 흡수 통합하는 법 개정을 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이게 지금 딱 그대로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어땠는가? 7월 25일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설치는 현재 검토 중에 있으며 세부 내용은 확정된 바가 없다 하면서 이 보도 내용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또 8월 10일입니다. 8월 10일 수요일 강원도민일보에서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23일에 국무회의를 거쳐서 9월 달에 출범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그 지방시대위원회를 시행령으로 이걸 그냥 하겠다 해서 9월 달에 출범한다 이랬는데, 이제 규모는 총 20명 선인데 장관이 8명, 민간위원이 12명이고 초대 위원장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사람 중 1명, 그리고 학계 원로 인사 등이 거명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8월 11일에 바로 이거 아니다 하고 또 부정을 합니다. 행정안전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여기에서 지금 보도되는 거 그거 아니다 이렇게 그 설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세부 내용 확정된 거 없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31일이 됐을 때 내일신문이 이제 이거 연기됐다. 이제 그런 뉴스를 내보냅니다. 내일신문이 참 잘 알고 있죠. 정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시행령으로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들려던 구상을 폐기했다. 왜 그랬나 하고 보니까 이거 시행령으로 하게 되면 법 위반이라는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그래 아마도 연말쯤에나 가능할 것 같다. 기어이 한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그거를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면서 시행령으로 무리해서 하려고 하다가 그걸 위법하다 하니까 그러면 연말에라도 반드시 한다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9월에 하기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누가 지지하는가? 민주당하고 친문하고 뭐 그런 데서 하죠. 한겨레 신문에서 8월 31일 새 정부 지방시대위원회에 바란다 하면서 이걸 지지하는 사설을 썼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는 6대 국정과제 중에 하나로 이거를 추구하고 있다. 그래 지방시대위원회가 9월에서 10월 사이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또 행정안전부도 이것을 위한 특별법을 준비하고 있다. 그게 지금 입법 예고 중입니다. 한겨레신문의 이야기가 이 지방시대위원회는 독립적인 행정위원회로 되어야 한다. 행정위원회는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총리급으로 그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그뿐 아니라 예산의 종합적 관리 및 운용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예산권까지 줘야 한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균형발전 비서관, 자치분권 비서관을 통합해서 자치발전 비서관이라는 비서관 자리를 신설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분권 균형발전 수석 비서관을 두었으면 좋겠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조속히 비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서울에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분권 균형발전 수석 비서관을 두는지 아니면 이거를 더 키워버리는지 두고 봐야 하겠죠. 그리고 이제 9월 하순 이번에 그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다 한다고 하니까 9월 28일 세종시의 최민호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한다는 걸 환영한다 하는 세종의 소리라는 데서 거의 그 칼럼처럼 사설처럼 길게 썼습니다. 열렬히 환영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최민호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이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데 대해서 강력한 지지를 표한다. 이 세종시로 수도 이전을 하려던 그쪽에서 강력한 지지가 터져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세종시로 이 위원회를 두자 하는 것을 세종시장이 건의했다. 이것도 밝히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바로 이것도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입니다. 행안부에서 9월 13일에 이것을 밝혔고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 법안 9월 14일부터 10월 24일까지 입법 예고를 합니다. 이 기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하니까 지난번 리마연에서 국회 입법 예고를 어떻게 가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는 법제처에 들어가서 혹은 법무부에 들어가면 링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들어가서 의사표현을 하면 될 겁니다. 의사표시를. 그러나 기필코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 반대가 의미가 있을까? 그래도 반대하는 국민은 반대한다고 그렇게 목소리를 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치분권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 정부에서, 중앙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정부에서 권한을 이양합니다. 지방에. 사무구분 체계를 다시 고친다. 지방행정체제를 개편한다. 그래서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로 지금 간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2명으로 위원회를 꾸미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 비서관들이 여기에 참가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예산 부분도 이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이름을 바꾸겠다.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구상대로 한겨레 신문에서 요구하는 대로 세종시장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가고 있다. 예산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헌법 위반 지적이 있었죠. 그런데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얼마나 구겨 넣어서라도 억지로라도 하려고 했는가 하는 것이 부산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7월에 우동기 대구 카톨릭대 총장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지방시대위원회는 안 만들어졌죠, 이 당시에. 그 부위원장에 이정현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해놨습니다. 아직 없는데 내정을 해놓고 부산일보 보도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변칙적인 방법으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작업을 시작했다. 변칙적인 방법은 위법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우동기 씨는 균형발전위원장 자리에 있으면서 결국 지방시대위원회 준비를 하는 기획단 역할을 한다고 앞에서 한 그게 그 말이겠죠. 이렇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 자리를 지키다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식 출범하면 그때 지방시대위원장으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게 지방시대위원회를 시행령으로 선뜻 못 가니까 그걸 위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자리에 가서 지방시대위원회를 준비하는 이런 행정을 편법으로 꼼수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던 계획이 균형발전위원회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됐고 자치분권위원회도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됐는데 이것과 기능이 중복되는 지방시대위원회를 시행령으로 만들어서 이쪽 기능을 뺏어버리는 것은 일단 위법하다.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때 말로는 사실상 폐기했다 그랬는데 조금 길을 바꿔서 결국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시행령에 근거해서 지방시대위원회 기획단을 설치해가지고 이게 앞에서 말한 두 가지 특별법에 근거해서 설치한 기획단 기능을 해버리면 역시 법에 위반된다. 그러니까 이게 말로는
시행령의 토대를 둔 것은 폐기했다고 하면서 방법을 바꿨다. 그래,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부는 이미 그 위원회의 손발 역할을 맡을 기획단 직원 가운데 부처, 그 다음에 지자체 파견 인력은 원대 복귀시켰다. 이제 요걸 보고 손 뗐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연말쯤에 할 거다. 다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냐? 이제 9월 달에 해서 지금 입법 예고 중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요런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제2국무회의를 정례화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을 이렇게 닥닥 돌아다니면서 하겠다는 것은 정례화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 제2국무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 자료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4대 비전 중에 첫째, 그 첫째는 촛불혁명의 완성으로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든다. 그 비전 아래에서 제2국무회의를 추진한 겁니다. 그래, 제2국무회의가 뭐냐 하면은 자치분권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한 최고 수준의 논의기구다. 제2국무회의라는 게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열겠다 이랬습니다. 그게 될까?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을 개정하겠다. 헌법을 개정하면서 그 헌법에다가 제2국무회의를 만들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 이랬습니다. 제2국무회의라는 것은 바로 헌법 위반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을 개정해서 넣겠다 이런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다가 실패한 것은 다 알고 있죠. 그게 이제 2018년 3월 그때쯤인데 지방분권 개헌이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지방분권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데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 이런 이름을 붙일 정도로 이게 아주 중요한 거다. 그렇게 확인이 되죠.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바꾼다.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준다. 자치 정부가 되는 겁니다. 자주권을 가진 지방정부. 그리고 이 지방정부에다가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한 다음에 자치재정권까지 보장한다. 본인들이 세금을 만들 수 있다.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지금 주민에게 받고 있는 거하고 성격이 다른 겁니다. 자치재정권이라는 것은 국회하고 똑같은 것을 갖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도 제2국무회의는 헌법 개정에 실패했으니까 못 만들죠. 그러니까 그런 같은 성격인 자치분권회의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이 개헌안은 지방분권의 시작은 지방분권국가 선언이다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지방분권국가다. 이 지방분권국가가 뭔지 잘 생각해야 합니다. 지방도 좀 수도권에 있는 걸 나눠 먹자 이 차원이 아닙니다. 이 개헌안은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 자치행정권, 자치입법권 이런 거를 줬는데
자, 이걸 자치 입법권을 어떻게 넣느냐? 입법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입법권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방정부라고 붙인다는 것도 이게 막 국가 질서가 이상해지죠. 어떻게 바꿨느냐?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지침 이러면서 사실은 조례라는 것은 이 큰 전국을 아우르는 질서가 아닌 쪽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법령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걸 이렇게 바꿨습니다.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법률은 중요한 것만 규정을 합니다. 모든 걸 다 규정할 수 없죠. 법률이 규정하지 않은 것은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는 거로 이렇게 바꿔놓은 겁니다. 그러니 헌법이나 법률을 모르고 오직 꼼수만 아는 변호사 문재인답다. 이런 것이죠. 그리고 입법 과정에서 국회에서 입법을 할 때도 지방 정부가 우리는 이걸 원해라고 하게 한다. 지금 법에서 헌법에서 정부가 할 수 있는 그거를 지방 정부에도 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을 추진했던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치 조직 리마연의 연구 보고서 일국 2제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미 상세히 연구 분석을 해놨습니다. 이걸 읽어보면 지금 무슨 일이 또 이어서 일어나고 있는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문재인의 연방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 한국부터 국가라는 것은 하다못해 미국이라 하더라도 미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연방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들은 일이 올라와서 해결을 하게 위아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겁니다. 그래야 이게 통솔이 되는데 문재인의 연방제는 뭐냐면 이게 내려갑니다. 똑같이. 그런 다음에 이 중앙이라고 하는 게 n분의 1이 됐다가 그 다음에 가상적인 게 돼서 이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자 나누듯이 전국이 이렇게 나뉘어서 전부 자치지방정부로 이루어진 이 한반도 남쪽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구도가 그겁니다. 우선 이게 2017년, 2018년 그 초기 단계에 어땠는가 하면 2017년 7월에 문재인 대통령은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공화국을 만들겠다. 문재인 정권은. 이거는 노무현 정권에서도 있었던 겁니다.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뜻인지 그를 보좌하던 문재인 씨의 뜻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지방정부에 보장을 하겠다. 그러면 이게 뭐가 될 거냐? 이게 포용적 성장으로 가고 나아가서 포용적 민주주의의 기반이 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포용적 민주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이데올로기를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리마연의 연구 보고서 4권 가운데에서 이것도 이미 다 다루고 있었습니다. 다뤄 놓았습니다. 포용적 민주주의다.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다. 대한민국이 아니고
완전한 지방 분권 국가, 자치권을 가진 지방정부로 이루어진 이 땅을 그냥 조각조각 나누겠다는 거다. 아마 이 연구보고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그게 좀 너무 과도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탐욕에, 돈에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계속돼 왔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이걸 꺼내 들고 위에서 아주 강한 힘으로 이걸 추진하려고, 실현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시도지사 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 이게 왜 그랬느냐 하면은 지금 말하는 그 위원회, 지방시대위원회를 만드는 게 위헌이고 위법이어서 그래서 간담회 형식으로 바꿨던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하고 완전히 합치가 됩니다. 이제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할 때이다. 사업을, 국가사업이죠. 사업을 지역이 기획하고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는 그냥 평가하고 지원하는, 그래서 지방정부가 이게 실체니까 여기에서 상향식이다. 소통적 방법이다. 이렇게 바꿔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제 해결을 지방이 이제 알아서 하라. 여러 번 이야기했죠. 분야마다 지방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그때 헌법 개정안을 냈는데 통치기관 3개 중에 정부를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개헌에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연방제 버금가는, 이게 연방제 한다고 해서 지금 세상에 있는 뭐 독일이나 미국이나 이런 식의 기존의 연방제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연방제는 이 중앙정부라는 게 건재한데 문재인 대통령과 지금 이 민주화 세력이 추구하고 있는 이 연방제는 그것과 형태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완전 평등. 국가가 완전 평등으로 됩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 이거 중심에다가 AI를 올려놓겠다고 하는 게 아닌가 생각도 드는데, 그래서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 분권 국가, 완전한 일국 이제 국가로 변혁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제2국무회의 도입을 못했습니다. 무산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윤석열이 문재인의 지방분권 국가, 바로 그러한 개헌 가도, 수도 이전, 이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실패한 문재인의 공약, 문재인이 실패한 대한민국 변혁, 이걸 윤석열이 강력 추진하고 있다 하는 뜻입니다. 중앙지방협력회의라고 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방협력회의, 이른바 제2국무회의로 각 지자체를 돌면서 정례화해서 지방자치단체장들과 함께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어가도록 하겠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땠는가 하면 헌법 개정이 무산되면서 이걸 실패하고 나서는 정부 입법을 통해서, 그래서 헌법을 못 고친 현행 헌법 하에서 추진이 가능한 중앙지방협력회의라는 거를 도입을 해서 앞에서 말한
촛불 정신, 그 문재인의 공약을 실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 이 중앙지방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거를 제출했는데 처리가 안 되고 임기가 만료돼서 그냥 폐기됐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12월 9일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 이게 전부 개정이라고 하는 게 아주 뼈대를 갈아엎는 겁니다. 원래 이거는 위헌성에 농후한 것이죠. 이 법률안에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근거, 이거를 마련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하고 뜻이 같다 알 수 있죠. 2021년 6월 29일 이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됩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에서는 얼마나 여기에 찬성을 해줬는지 그것도 해주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입니다. 여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등한 관계, 협력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대등할 수 있습니까? 이 법률은 그냥 제1조에서 위헌 법률입니다. 이런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당연시하면서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가동하겠다. 그게 제2국무회의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시대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한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지방시대위원회를 세종시에 설치를 해서 바로 지금 이러한 거, 문재인 대통령이 하던 이 구심점으로, 이 작업의 구심점을 그걸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지방시대위원회라는 것은 헌법 개정을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안 돼서 문재인도 포기했던 겁니다. 그걸 윤석열은 시행령으로 해볼까 하다가 이제는 법률로 하겠다 하고 지금 입법 예고를 해 놓은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바로 이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이거를 실천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거 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요 두 개를 합치겠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법률안을 지금 입법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을 위반하고 70여 년 자유민주주의 하에 자주 독립국가로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 발전해온 이 대한민국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일국 이제 그리고 바로 이 보고서, 연구보고서 4권 그거 지금부터라도 공부하듯이 샅샅이 읽어야 할 겁니다. 여러분이 현명해야 그래야 나라가 공중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수 우파의 정신 상태를 보면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부울경 메가시티라는 거 이것도 보고서에서 상세히 다뤘는데 그거 김경수가 추진해온 작품입니다. 문재인과 같이.
그런데 이제는 부산시장 박형준이 이걸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남지사가 실효성을 핑계로 이걸 거부하고 있어서 그래서 속도를 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국민의힘 경남지사를 좌파라고 지금 비난합니다. 그게 보수 우파가 그러고 있습니다. 또 친윤석열, 친박형준 이런 사람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문재인의 계승을 하는 것은 이게 바른미래당이 됐든 뭐 이준석이 됐든 윤석열하고 싸우는 측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를 적대시하는 점에서 그들이 민주화 세력, 민주화 시대 그 후계자들인 이상은 지금 비록 나뉘어서 싸워도 똑같습니다. 대한민국을 적대시한다. 게다가 정치 시사에서 때때로 문재인을 욕하고 이런 사람들이 돈 앞에서는 문재인을 칭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되든 안 되든 윤석열을 편들면 그게 친여 성향 대중에 속하는 줄 알고 나라를 팔아먹어도 윤석열이 하면 괜찮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을 지키겠다. 아니 그런 게 아니죠. 대한민국을 지켜야지. 윤석열은 왔다 가는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재명과 문재인이 싸우니까 이재명은 분명히 문재인의 반대편일 거다. 이런 확신을 갖고 있는데 정치계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누가 누구하고 손을 잡고 지금 이거를 추진하는가? 쉽게 말해서 이들 모두가 정치인 카르텔이라는 점은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나라를 조각조각을 내겠다. 지방에 너희에게 돈을 줄게. 기회를 줄게. 대기업을 너희에게 보내줄게. 이렇게 하면 지방에서는 좋다고 합니다. 아무도 대한민국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마치 아주 약은 것처럼 그게 지금같이 경제가 암울할 때 그래도 우선 돈을 좀 챙길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했던 나라들은 다 역사에서 사라져 갔습니다. 국가는 소멸되기도 합니다. 국민이 현명하고 국민이 국가를 지키기 위한, 공존하기 위한 기반을 깨부셔서 나눠 먹지는 않겠다. 여기에 분명한 철두철미한 국민이 있는 나라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떤 국가는 시들어가고 어떤 국가는 더 성장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소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쉽게 믿어지지 않겠지만 바로 이 땅의 국민이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망해가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이 리마연에서 그걸 지키겠다고 하지만 너무나 힘이 없고 그리고 여러분은 저 화려한 윤석열을 보면 리마연을 박차고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 나라를 칼질하고 있는데 바로 그런 면에서 국회의원 단임제 이거 관철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필 대통령 이게 왜 중요한지 지금쯤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에
확신이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이게 정치인 카르텔이 대한민국을 나눠먹고 치워버리지 못하게 하는 아주 큼직한 그런 쐐기를 박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살아남게 하는 그런 방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렇게 지금 본색을 드러내는 걸 보았으면 지금부터 더더욱 국회의원 단임제, 이게 대한민국을 쩌렁쩌렁 울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같이 나도 한다. 나도 여기 함께 간다. 이렇게 하기 바랍니다. 군필 대통령, 국회의원 단임제 바로 참가하십시오. 이 내용은 영상 아래에 설명을 해 놓겠습니다. 여러분이 나서야 합니다. 상황이 뻔하지 않습니까?